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김건희 씨가 직접 한동훈과 거래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부정과 부조리에 대한 개입 강도가 상당히 진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줄리 스페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리입니까? 이제 MB 아바타를 지워버렸다. 강력하죠. 네. 어제 열린공감 TV 방송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볼까요? 네, 특종 국무가 될 상 석사 박사학위 따느라 바빴다. 이 줄리의 수상한 박사 논문 특허 도용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됐다는 의혹. 자, 짜깁기 베끼기 표절 정도가 아니다. 박사 논문이 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줄리 못했다는데, 이거는 빼박입니다. 제가 모니터를 꼼꼼하게 했는데 특허를 회사의 특허를 도용한 데다가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 같이 걸려 있어요. 이거는 박사 취소를 넘어서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팩트들만 그림을 캡처해 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거 있잖아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요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자격을 갖추려면 그 전에 2개의 논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석사 때. 근데 요걸 보니까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했더라. 내용은 볼 것도 없겠더라. 네. 개판이었대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박사 논문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열린공감 TV에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 컨텐츠 디자인 전공. 몇 글자예요, 이게? 연락 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 디자인 전공이라는 건 뭐냐면, 디자인, 이렇게 디자이너를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하는 컨텐츠를 구성하고 설계하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학문. 근데 여기 보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 이분은 지속적으로 운세, 관상 이런 쪽으로 계속 꽂혀서 갔어요. 일관성은 있는데, 여기 보면 부제가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애니타가 뭘까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이 딱 꽂힌 거야. 열공TV에서. 그래서 애니타를 계속 봤어. 그랬더니 일단 논문 초록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논문 초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글씨가 잘 안 보이긴 좀 하는데.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논문이라기보다 상업적인 제품의 마케팅 전략 보고서처럼 보여. 그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향후 디지털 운세 콘텐츠의 핵심 제품과 확대 제품의 개발이 잠재적 소비자와 현재의 소비자의 취향과 구매 동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품 개발 후 다양한 매체와의 제휴를 통해 부가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수익성의 증대를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케팅 리포트잖아요. 네. 또한 이러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은 단지 국내에서 활용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시아나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현지화를 목표로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언어의 채택과 내용의 글로벌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애니타가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애니타가 있어. 애니타는 이미 제작된 컨텐츠야. 여기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콘텐츠진흥원 수출 지원 사업에, 그냥 나라 돈 받아서 만든 특허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성격, 재물, 애정 등을 이렇게 자기 아바타를 골라서 이 아바타의 관상을 가지고 상대방 아바타와의 매칭률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애니타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다운로드 받게 시장에 나와있던 제품이야. 근데 이거를 저렇게 그냥 그런 분석 보고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애니타의 있는데. 특허 내용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가져다가 논문으로 쓴 거야.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그쵸.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런 기업 정보도 있죠. 김명신이 당시에 이사로 있던 H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법인의 대표, 홍모 대표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만든 특허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 홍모 대표가 어제 인터뷰를 나왔는데 자기 논문 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도용하지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특허는 H컬처 테크놀로지 앞으로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이건 뭐냐면 노른자위는 그 특허 내용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특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 보고서와 그리고 이걸 논문으로 만들려면 말을 윤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관상이란 무엇인가 뭐 주역에서 나타난 관상 관상으로 사람 만나기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내레이션이 필요해. 내러티브가 이야기 서사가 요거는 블로그에서 다 가져온 거야. 네이버 지식인에서 따오고 실제로 열린공원 TV에서 이 컨텐츠를 카피캣이라고 있잖아요. 표절 검색 장치에다 넣었더니 표절률이 5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문장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복붙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언더라인 쳐져 있는 게 이게 그냥 포털에 있는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에 있는 문장을 그냥 100%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나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대학생들 그 학사 졸업 논문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다시 써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요. 그냥 결과적으로 딱 써서 검사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논문 좀 써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포설이라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에서는 이제 가설이 되게 중요한데 가설을 세워놓고 이거를 논리적으로라든가 통계적으로 분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논문을 쓰겠다라고 계속 페이퍼를 작성해서 교수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교수는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리젝트를 계속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문 계획서 같은 거. 그렇죠. 프로포설 계획서를 계속 내는데 이런 계획서 자체가 접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통과는 물론이고 프로포절 논문을 작성하겠다라고 한 신청서도 사실 오케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김건희 씨라고 하는 분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비위 의혹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방관자가 아니라 이 적극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 하나만 봐도 이 논문을 자기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의 방어막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는 내가 논문 쓰느라고 준비할 시간 없었어. 근데 논문을 보니까 논문이 거짓말이야. 그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줄리와 장모 사이에서 계속 부단히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구체적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열린공원 TV에서 어제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해드릴게요. 네. 자, 송파 스포츠 플라자 사건. 이게 오늘날 결정적으로 윤 씨 그리고 딸의 민낯이 벗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2003년에 스포츠 플라자라고 하는 스포츠 센터죠. 요거를 동업자 정대택 씨랑 요걸 인수해서 나눠 팔고 이익금 53억을 나눠 갖기로 한 거야. 근데 정대택 씨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10원 한 장. 결과적으로 정대택 씨가 그 53억을 똔똔 나눠 갖기로 한 약정서까지 있는데 법무사 사인까지 있는데 도장까지 그거를 부인하는 바람에 정대택 씨는 거짓말쟁이가 됐고 실제로 그 백모 씨는 정대택 씨 친구인데 그 법무사가 돈을 받기로 해서 15억인가 그리고 법정에서 1심에서 위증을 해버려요.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 18년째 이 정대택 씨가 계속 미치지 않고 싸워온 거야. 결국은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스포츠 플라자 사건과 관련해서 드디어 검찰이 정말 중요한 액션을 취합니다. 제목 볼까요? 윤석열 압도 처갓집 리스크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지시. 야,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게 재수사가 되는 거였군요. 네. 지금 2020년부터 정대택 씨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와 함께 이 억울함을 방송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스포츠 플라자 매각건과 관련해서
2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이 이익금 53억 분배 과정에 동업계약을 맺었는데 이 동업계약에 따라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동업계약 작성 시 이거를 작성해준 법무사가 13억 받기로 하고 위증을 한 거야. 아, 이거 가짜다, 이렇게. 동업자 아니다. 이 서류 가짜다. 황당하죠? 자, 요것과 관련해서 드디어 요거를 재수사하도록. 아, 진짜 정대택 씨 대단합니다. 결국은 수사 들어가네요. 이분은 거의 이걸 가지고 20년 가까이 싸우신 18년. 분이군요. 예. 아, 좀 17년 더하기 1. 그쵸. 네. 예. 20년 안 되게.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게 뉴스버스. 지난번에 최초로 김건희의 육성, 내 바빠서 준비할 시간 없어, 논문 쓰느라. 그 육성 인터뷰를 했던 뉴스버스에서 2보 기사를 올렸어요. 장모의 모해 위증 재수사와 관련해서 이 김건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자, 바로 요건데요. 김명신, 그러니까 김건희 1억 원 들고 와서 위증 요구했다. 법무사 백 씨한테, 법무사 백 씨가 1심에서는 장모 최 씨 편을 들어줬잖아. 13억 받기로 하고. 저거 돈 나눠 갖기로 한 동업자 그 정대택 씨와의 서류는 가짜야. 라고 1심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2심에서 사실 내가 그때 1심에서 거짓말한 거다. 돈이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했다. 라고 사실대로 증언을 합니다. 바로 그 직후에 김명신이 줄리,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들고 와서 백 법무사한테 원래 1심에서 했던 대로 진술해달라. 거짓말해달라. 라는 취지로 돈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과 관련해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2006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지금 이제 법무사 백 씨는 사망했는데 당시 살아계실 때 구치소에 2차례 면회를 간 내용 가지고 기사를 썼어. 네. 그러니까 이미 조선일보 재직 중에 2006년에 취재를 해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15년 만에 빛이 났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난 40분간의 김건희 씨 인터뷰 일부 조금만 나갔잖아요. 나 줄리 할 시간 없어서 논문 쓰느라 그 얘기만 나갔는데 요 얘기도 물어봤대요. 정대택 씨 관련해서 위증해달라고 2심에서 마음 바꾼 백 법무사한테 네. 가서 다시 위증 강요하기 위해서 1억 원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1억 원 가져간 건 인정한대요. 하지만 위증 요구한 적 없대. 그러니까 1억 원 가져갔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성인지 나옵니다. 쭉쭉쭉 내려가면 바로 정대택 씨가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화를 풀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 거짓말로 위증을 했는데 2심에서 사실대로 밝혔잖아요. 백법무사가. 네. 이 백법무사가 무슨 일인지 자기 엄마에게 화가 나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안 줬거든. 13억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되돌리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위증을 다시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건데 이 김건희 씨는 어찌됐든 간에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백법무사가 삐쳐 있어서 화 풀어주려고 1억 가져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 위증을 엄마와 함께 모해 위증의 공범으로서 돈을 들고 찾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인터뷰를 뉴스버스와 했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 내용 1억 원 가져간 거 맞다. 하지만 위증 요구한 게 아니라 화가 난 것 같아서 화를 풀어주러 간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디오를 입수하기 위해서 뉴스버스 측에 연락을 했는데요. 네. 뉴스버스 측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요? 김건희 씨 측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나갈 경우에 음성권을 주장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온 사람은 와이프까지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검증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매우 불미스러운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 장모와 김건희 씨에게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김건희 씨가 그냥 방관자가 아니에요. 공범이에요. 적극적 공범이에요. 지금 보면 잔고증명 관련해서 잔고증명 위주 재판도 진행 중인데 김건희 씨도 추가 고발됐다. 네, 이 잔고증명 사건은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스포츠센터 인수해서 53억 나눠 먹기로 정대택 씨랑 했다가 혼자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 먹으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 요거 다시 지금 모해 위증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거 되게 중요한데 그 모해 위증과 관련해서 공범 역할을 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딱 하나 있고 요건 뭐냐면 잔고증명 자기 부동산을 성남 땅 살려고 있지도 않은
은행 돈 349억 원 잔고 증명을 만들었다는 사건. 안모 씨 동업자와. 그래서 이 소송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 역할이 여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왜 김건희 씨가 중요하냐면 이 실질적으로 은행 잔고 증명을 만든 사람이 김건희 씨가 있던 회사의 감사야, 김 씨가. 근데 어떻게 딸이 일하는 회사의 감사한테 딸도 모르게 잔고 증명 위조를 부탁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검찰이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사세행에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여기서 김 씨가 그 사문서 위조를 이제 장모하고 같이 했다. 공모했다는 네. 혐의로 고발을 경찰에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 같다는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서 수사가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까지가 지금 MBC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이름이 이제는 장모를 뛰어넘어서 도이치모터스는 물론이고 잔고 위조 그리고 모해 위증, 법무사 백시, 돈 준 것까지 해서 김건희 씨 쪽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윤석열 부인의 전화로 한동훈과 3개월간 2,700여 차례를 통화했다라는 기사에서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윤석열이 부인 전화로 한 것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하려고 이제 전화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때는 저는 윤석열이 부인 전화를 그냥 대신 썼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3개월 반 2,700.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다가 모처럼 오랜만에 샤워를 하다가 네. 냄새나 나요? 모처럼 오랜만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절대 방관자가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부조리한 현상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안을 그냥 김건희 씨를 윤석열의 전화 교환수 정도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3개월간 이뤄진 2,700여 차례의 김건희 씨 전화 통화, 한동훈과의 전화 통화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윤석열 씨가 전화 이리 줘봐 해서 전화 통화했겠지만 김건희 씨가 직접 한동훈과 거래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김건희 씨의 이른바 부정과 부조리에 대한 개입 강도가 상당히 진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김건희 씨에 대한 이름이 더 추가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쩐주로 등장하는데 지금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대기업 돈이 지금 막 줄리한테 바로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윤석열을 통해서만 민원을 했을까? 한동훈이랑 직접 얘기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고발뉴스닷컴에서 온라인으로 정기구독 회원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그것도 유지는 됩니다만 멤버 유지? YUJI. 네. 좀 이렇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화로 간단하게 저희 정기구독 후원하실 수 있도록 ARS를 개통을 했습니다. 1877-0786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